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즈입니다. 오늘 8월 13일 수요일인데요. 포스코홀딩스 영상 좀 찍어 드릴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 뭔가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 최근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어떻게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낙폭 흐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현재 구간에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상승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쪽에 저항대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자, 그리고 돌파를 성공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고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을 만들었지. 자, 이 부분.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될지에 대한 내용들. 자,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흐름들, 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밸류업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상반기에는 공급 과잉 그리고 관세 여파로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중국에 대한 감산 그리고 반덤핑 효과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리튬 가격이 반등했을 때 가동률 그리고 수익성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까지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있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자, 여러분들 이 종합 판정으로 강세까지 나온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문제가 됐던 2분기 실적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에 5% 넘게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19% 가까이 감소를 했죠. 당기 순이익은 무려 몇 프로? 85%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냐? 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이 글로벌 철강 수요에 대한 둔화. 자, 미국이랑 중국,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경기 흐름이 둔화가 되면서 철강을 쓰는 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동차, 그리고 건설, 뭐 조선, 또 뭐 있지? 전기차, 뭐 이쪽 전반적으로 쭉 힘이 다 빠졌어요. 특히 이 중국발에서 공급에 대한 과잉. 자,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철강 가격이 전반적으로 눌렸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볼 게 바로 미국 고율 관세 문제죠. 한미 협상이 끝났죠, 지금. 자,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 몇 프로, 50% 지금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꽤 커요, 사실은. 포스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지금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게 곧 이 매출 부담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이 소재 사업 그리고 특히 리튬 가격의 하락인데 리튬 가격이 한동안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아직은 이 포스코홀딩스는 초기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투자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매출에 대한 그 규모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도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부담이 생기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게 이 일회성 비용. 이 구조조정이라던가 사업 효율화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평가 손실 같은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런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게 된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재무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계속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반영하고 털어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 분기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경기도나 그리고 관세,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일회성 비용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이렇게 2분기 실적이 흔들리게 된 거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뭐예요? 자, 첫 번째로 전 분기, 1분기랑 비교를 하면은 매출이 오히려 0.7%뭐 미비하긴 하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자, 오히려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9%가 늘어난 거예요. 1분기 대비. 자, 이런 내용들은 이 판매량을 늘리고 판매 가격을 일부 올린 효과, 그리고 원가가 절감됐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이제 포스코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보시면 아실 텐데 5.7% 역대 최고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이 철강 부문의 구조 개선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단순히 이번에 지금 잠깐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원가에 대한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체질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볼 게 2차 전지 소재 사업 역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에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헝가리랑 이런 유럽 지역에서 신규 생산 기지를 일단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재료 공급망도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죠. 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에는 외부 환경에 대한 개선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중국이 이제 철강 감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철강을 너무 많이 찍어내지 말자라고 하면서 생산을 줄이게 되면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 철강에 대한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강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기가 되게 쉬워진다. 자,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중국산에 대한 그 강판이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거 이걸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덤핑이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 나라 제품에 대해서 뭐 벌금을 매기거나 가격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철강 가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밑으로 떨어질 일이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실적 부진은 뭐예요? 이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악재가 겹친 그런 결과에 가깝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뭐라고 있어요? 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 혁신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서 외부 환경도 사실 이제 점점점 나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크게 걱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시각이 굉장히 좀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그래서 이번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 하반기부터는 실적 반등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이 포스코 홀딩스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현재 구간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자, 아직도 이 철강주, 이 포스코 홀딩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 자, 지금 우리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주가를 견인해왔던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죠? 자, 제일 큰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 종목과 코스피 차트가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동안 우리가 원전주의 그동안 바닥에서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바닥에서 있는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잡고 그대로 홀딩하면서 긴 수익을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현재 구간에서 이 어떤 종목?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 자, 이렇게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거 하나냐? 자, AI 섹터 중에서도 자, 몇 가지가 있죠. 자, 지금 원전주가 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 전선주들도 최근에 계속 달리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로봇주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로봇 테마 중에서도 아직 상승하고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거 진짜 엄청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지금 드릴 종목이 이 종목인데요. 제가 이름은 진짜 좀 가려놨어요. 그냥 여기서 오픈해버리면은 수급들이 어떻게 된다? 수급들이 꼬인다. 자, 그래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섹터는 어디? 자, 섹터는 로봇 섹터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어디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자, 최근에 엔비디아 CEO가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만큼 지금 AI랑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좀 볼게요. 지금 현재가 어떤 자리인지. 자,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얼추 한 3배 정도 주가 상승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를 눌러주면서 매집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현재 구간. 이 바닥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재정비 중인 그런 상태인데, 완전한 이 바닥 구간에서 뭘 했다? 이 거래량을 엄청나게 지금 터트리면서 손바뀜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슈팅 나오기 진짜 일보 직전이다.
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앞쪽에 강한 상승을 하나 만들고 다시 주가를 누른 다음에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그 다음 어때요? 앞쪽 고점을 쭉 넘겨버리는 이런 패턴. 자,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죠. 그리고 만 원부터 얼마? 3만 원까지 약 3배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낮추면서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 바닥에서 방향 턴하면서 거래를 또 만들어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구간이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바닥에서 턴 해주고 거래 터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주가 7배 급등시켰다. 6배, 7배 이렇게 급등시켰다. 보이세요? 다음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셀바스 AI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세요. 얘도 4,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약 3배에서 4배 정도 올려놓고 다시 주가를 쭉 눌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면서 방향을 틀어줄 때 거래대금 발생시키고 이렇게 7배를 급등을 시켰다. 제가 드릴 이 종목이 지금 저는 충분히 AI 섹터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뭐다? 로봇 쪽에서 10배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200%라고 제가 써놨지만 사실 그 이상 5배, 6배까지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대응 정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제가 번호 010-8115-4165번 2번으로 히든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딱 100분한테만 남겨드릴게요. 너무 많이 매수해도 수급 꼬여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8115-4165번 2번으로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이 포스코홀딩스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재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가야 될지. 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런 좋은 호재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속. 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가야 될지 볼 때. 자, 첫 번째로 볼 게 뭐예요?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 돈 들어왔는지 보는 겁니다. 자, 돈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들어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어떤 거죠? 세력들의 평균 단가. 자, 이걸 알아야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왜? 세력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돈 들어왔으면 일단 그 돈들이 시세 차익이 생겨야 되니까 주가를 펌핑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평단가를 우리가 알아야 뭘 알 수가 있다? 이 세력들의 손익 분기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채널의 상단 돌파하고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채널의 하단을 지켜주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 비중을 태운다면 이 비중을 어디에서 태울 것인가 저는 분석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 이 기준 가격이 정확하게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또한 이 앞으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어디까지 조정받은 이후 다시 어느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갈지 시나리오가 이미 분석이 다 됐고 한번 돌려본 상황입니다. 자, 예상 시나리오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가 산정은 끝냈고 그 예상치에 대한 기준은 다 나와 있는 상태죠. 자, 이거를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이 매매 전략 파일 그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매매 전략들이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이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멍하니 지켜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이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혹여나 지금 매수를 하셔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매매 전략 꼭 체크하십시오. 자, 그러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자, 이번 같은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찍 겁먹고 매도를 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있을 이 진짜 큰 상승, 현재 이 저평가에 들어와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이 종목을 나중에 진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아, 이때 팔지 말걸. 자,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 다 짜놨고 그 데이터들 기반으로 제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뭐가 잡혔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잡혀 있습니다. 정확한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매매 전략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지난 고가에 물려 있어서 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에 다시 나는 이 본전 근처 혹은 약손절에 탈출을 해야 되나 고민이다. 아무런 전략이 없는 분들 제가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입니다. 자, 010-8115-4165번 포스코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확인하면 제가 이 전략 그대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략 보시고 자, 그대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하시면 이 해당 종목 자, 완전한 이 고점, 완전 최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의 고점에서 우리가 신차를 비유했을 때 이마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쪽에 있는 번호 010-8115-4165번으로 우리 포스코라고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될 수가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 자,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핵심 전략들을 파악을 하고 답안지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포스코홀딩스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